그러니까 전원에 공급할 역할을 빨리 하게 하려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 TR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차단기 위에 선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 전원으로 얘를 공급할 때 요 아랫단에 요 차단기 밑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별로 그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 타일을 넣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서 이렇게 와서 얘를 넣어주는 기능이 있고 여기서 이 NCMV라는 거는 요쪽 요 차단기 밑에 전압 전류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 차단기를 넣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고속 자동 전환이랑 저속 자동 전환을 나눠서 하게 되고 고속 자동 전환이 동작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컨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25H가 되고 저속 자동 전환이 동작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컨펌하는 게 25L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직도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빨리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단기가 여기가 부스타일 차단기고요. 여기가 메인 차단기입니다. 이걸 X 표시하는 건 좀 아니에요. 이걸 X 표시하고 이거는 X 없애는 거예요. 이쪽 차단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차단기는 항상 열려 있고 나머지 메인 인커밍 차단기 두 개는 항상 닫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쪽 공급은 요 A 부스의 공급은 이쪽으로 하고 B 부스의 공급은 이쪽으로 하게 되겠죠. 그런데 A 부스에 있는 것이 동작을 하는 조건에는 오토 셀렉트 스위치로 판넬에 셀렉트 스위치 오토로 놓고 그 다음에 86 로그아웃이 동작을 안 해야 됩니다. 동작을 할 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동작 조건이에요. 86이 동작을 하고 그리고 25L이나 H가 둘 중에 하나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L이 동작하는 조건에는 차단기 그 다음에 86 이렇게 동작을 하고 NCMV가 동작하는 조건은 25 차단기가 떨어지고 전압이랑 전류가 모두 없어지는 조건이 되면 타입 차단기가 들어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차단기 밑에 있는 CT에서 전류의 어떤 변화라든가 사고가 유지되고 있을 때 안 넣기 위해서 이런 퍼미시브 조건이 낮 게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전환 동작 노조 그리고 인터로 차단기 투입 조건을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NC 자동 절체는 25H라고 하면은 사고가 안 오고 변압기 사고가 안 오고 NCMV라고 하면은 정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사고가 나면 25H를 넘어가고 정전이 되면 NCMV를 넘어가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현재 22,900에도 처음에는 쓰고 6,600에도 썼었는데 현재는 6,600은 25H랑 25L 사고랑 정전을 다 쓰고 22,900에는 사고만 사용하고 정전 때 절체되는 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V는 계정기에 있는 어떤 보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계정기 안에 전류와 전압을 로직으로 짜서 엔드와 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 로직을 짤 수 있습니다. 우리가 CFC라고 처음에는 CFC를 썼었고요. 요즘에는 펑션을 따로 더 추가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해서 엔드와를 걸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엔드랑 낫게이트 걸린 그리고 타이머 걸린 로직이 계정기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 NCMVX라는 보조rel레이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타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소프트라고 부릅니다.
SOFT, 소프트. 이 소프트는 스위치 온 펄트 트립을 한 자씩 앞에서 딴 겁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차단기를 원격에서 제어하든 아니면 차단기 앞에서 판넬에서 CS를 당겨서 온을 시키던 차단기에 어떤 온 시그널이 들어가게 됐을 때 갑자기 차단기 들어가자마자 전류가 엄청 커지면서 뽕 하고 터지면은 차단기가 펄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원래 다치게 됩니다. 차단기가 터지거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 엔지니어링 팀에서 아크 플래시를 계산해가지고 그 보호복을 줄열로 계산해서 입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2014년 이전에 안전이 좀 강화되기 전에는 보통 보호복을 안 입고 앞에서 했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게 됐을 때 안전하게 하자는 차원도 있고, 또 저 기능을 넣으면 사람도 안 다치지만 전화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능은 순시가 없는데 순시 기능을 순간적으로 100ms 동안만 순간적으로 순시 기능을 넣어서 개통의 안정화를 꾀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까지 ATS나 NCMV 같은 거는, 그리고 소프트는 사고가 났을 때 개통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영역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인러시 레스트레인은 사고가 아닌데 배전기가 오동작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이름을 인러시 레스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돌입 전류에 의한 보호기능 동작 방지 기능입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고조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조파라는 얘기가 나오면, 고조파라는 게 뭐냐면, 고조파 전문가 우리 신책임님께서 고조파가 변압기 가압하면 고조파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압하면 고조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고조파가 뭔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조파는 기본파의 배수로 나타날 수 있는 너무 리니어 로드에 의한 일반적으로 스위칭 소자, 아니면 스위칭 소자에 전류와 전압이 왜곡된 현상이 발생합니다. 신생님의 말씀은 기본파, 60Hz 기본파가 있는데, 그게 찌그러들면서 어떤 스위칭 소자나 그걸 찌그러들게 하는 원인 때문에 찌그러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찌그러드는 것을 주파수만으로 분석을 해서 120Hz는 2고주파, 3고주파, 5고주파, 7고주파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지메스 계정기는 이 고조파를 4세대 계정기까지는 8고조파까지밖에 분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5세대 계정기가 나오면서는 더 많이 고조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조파 있는 전류가 가지고 보호 시스템을 분석시키지 않습니다. 전류는 항상 60Hz를 사용하는 발전기가 있는 곳에는 제품에서는 60Hz 정도에서 분석을 시켜요. 플러스 마이너스 3Hz 정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인러시 레스트레인은 변압기 가압할 때 보호 기능이 오동작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부사님께서 이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자, 박수 한번 치고 먹읍시다. 보다 되는지 아죠? 이용할 양식이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뭐 하시겠어요? 사장님 뭐 하시겠어요? 빨대. 일반 빨대. 이 엉덩이는 안 시켰냐?
늦게 왔어? 아이씨. 듣고 안 돼요? 야, 끝까지 와, 나를 이렇게. 어떻게 돼요? 네? 저렇게 끝까지 와. 누가 혼자 와. 자, 막내들 빨리 정리하고 앉으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파를 가지고 이제 하는 기능에 이제 예전에 지멘스 계정지가 되게 자랑을 많이 했던 게 이 고조파를 가지고 OCR이나 과전류 계정이나 지락 과전류 계정지의 동작을 잠깐 멈추게 하는 블로킹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계정기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지멘스에만 있었습니다. 다른 계정기들은 87 계정기가 있었고 OCR은 없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너시 레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를 가압할 때 이고조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인너시 레스트레인을 변압기 1차 측에다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나기준 책임께서 보호계정 시스템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서구 선생님께서 하이닉스 2차원의 보호 시스템이 어떤 요소가 어떻게 적용될지 설명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하이닉스에서 보호계정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 원리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이닉스의 개통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보호계정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궤전기를 왜 쓰느냐고 묻는다면요, 저희 당연히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그 고장 발생 구간을 신속하게 분리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장 구간을 빨리 분리하고, 그리고 권장 계통에서는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따진다면 저희가 5가지 항목을 좀 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신뢰성, 그 선택성, 간결성, 신속성, 경직성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면, 먼저 그림에 보다시피 CT 그리고 PT 소스를 받아서 릴레이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 큰 전류나 전압 같은 경우에는 과전압 그리고 저전압을 좀 볼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특정 수치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릴레이는 신호를 주게 되고, 그 신호에 따라 차단기를 트립, 지금 그림에서는 단순하게 차단기를 트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복합적 요소를 쓰려면 트립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신호로 줄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계량기에는 전류 요소 있고 전압 요소가 있고, 전압이랑 전류를 같이 쓰는 요소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 가전류 계량기를 쓸 수가 있겠죠. 이 전류 요소라면은 그 많은 비율차동인 요소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측정값에 대한 이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 시간에 따라 또 분류를 나오시면은 계량기 자체 동작은 순시적인 요소, 그리고 반환시, 정환시가 있습니다. 순시도 아까 말씀드린 인스턴트라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0.5에서 2사이클 이내에 동작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반환시 특성은 이제 전류에 따라 시간이 시간이 다르게 동작하는데, 전류와 시간이 반비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류에는 빠르게 동작을 하게 되고, 좀 낮은 전류에 대해서는 좀 느리게 동작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반환시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반시 같은 부분은 좀 순시랑 반환시를 좀 복합적으로 좀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전류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한 시간에 동작하는데, 순시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동작해서 쓰는 점이 이제 정환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특성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지금 반환시 특성 보시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X축이 전류가 되겠고 Y축이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반원시 특성을 먼저 보자면은 지금 종류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까만색 기준으로 먼저 보시자면은 작은 전류에는 동작 시간이 이렇게 쭉 대비해서 시간축으로 보시면은 시간이 좀 더 높게 되지만 큰 전류에 대해서는 이 까만색 곡선이 좀 대비되는 시간이 좀 짧게 되죠. 그래서 전류학 시간이 이제 발배전의 특성을 갖는 게 반환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환시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정환시는 특정 전류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동일한 동작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게 정환시 특성이고, 순시도 뭐 정환시랑 좀 비슷하지만 순시는 빠른 사이클을 동작하는 특성이고, 정환시는 순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원하는 시간 딜레이를 줄 수 있는 점이 좀 차별화된 점입니다. 추가로 이 반환시 특성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릴 게, 이 곡선에 대한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거나 급격하게 뭐 하는 타입이 좀 있는데요. 그게 따라서 특성이 여기 보시면 뭐 NI라고 해서 반환시, VI라고 해서 강반환시, EI라고 해서 초반환시, 뭐 NI 장반환시가 있는데 각각 특성에 따라 곡선의 기울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좀 특성으로 각 부하 특성마다도 이런 걸 고려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수식을 관련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뭐 어떻게 계산하고 하는 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각각 곡선의 특성에 따라 뭐 기울기가 좀 달라진다는 점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주보, 후비보 개념인데요. 주보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사고에 대해서 자기 사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치고 동작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 후비보는 그 주보가 동작을 제대로 못할 시에 백업으로 좀 동작을 해주는 점이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 F1, 이 변압기 1차 측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주보는 여기 변압기 본 80T가 순시로 빠르게 동작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80T가 제대로 동작 안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 후비보는 우선인 여기 OC2가 작동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 OC2도 마저 작동을 안 하게 되면은 저 위에 있는 OC1이 이제 동작을 하게 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80T, OC2, OC1인 순으로 이제 주보, 후비보를 이제 이르게 되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사고인 폴트 2 쪽에 사고가 내가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사고 치면 여기가 이 CT 보호 구간이 범위 밖에 있으므로 여기는 80T 보호 구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폴트 2의 사고 시에서는 제일 인접한 계전기가 OC3이 되고요. OC3 다음에 있는 계전기가 OC2, OC1이 되기 때문에 주보, 이 폴트 2에 대해서 주보는 여기 있는 OC3이 되고, 그 다음 후비보는 OC2, OC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보, 후비보 개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보, 후비보 말고 그 후비보의 개념에서 그러면은 동작이 어떤 식으로 좀 이제 한시차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후비보 개념에서 동작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를 둬서 그 보역절 보면 그 구성을 하는 게 한시차 개정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좀 한번 읽어 드리면요. 각 단계별 보호 개정이나 동작 시간의 차이를 두어서 상위 보호 개정기가 하위 보호 개정기, 후비 보호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고요. 그 고장점에서 좀 몰아질수록 좀 고장 시에 동작 시간이 길어진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후비보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있어 경쟁 예점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림을 보면은 해당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일 인접한 이 4번 계신기가 동작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계신기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면 순차적으로 3번, 2번, 1번이 전송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작 시간을 우리는 보계정의 점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사고점에 대한 전류를 지금 X축에 대해서 해당 I 포트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동작해야 되는 4번 계정이죠. 이 4번 계정이 이 회색깔 곡선을 보시면은 이 T4라고 해서 이 제일 먼저 이 사고점에 대해서 4번 곡선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그래서 4번이 제일 먼저 작동을 하게 되고, 설령 이게 4번이 뭔가 계정기가 오류가 생겨서 제대로 작동이 안 하면 이 빨간색 샵 3번 계정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고들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3에 먼저 동작하게 되고, 순차적으로 2번,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한시차 개정 방식 점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구간 보호 방식인데요. 여기는 이제 각 보호 요소에서 CT 설치해서 각 구간을 보호하는 건데, 이 구간 보호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CT 보호 구간을 중첩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각 슬로 보호나 80B, 80T가 해서 각 이 네모 박스를 보시면 중복되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중복을 돼야 이제 또 사고가 났을 때 호동 부동작 능력을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CT가 이 81이랑 뒤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게 이 파란색 보호 구간이 아래로 내려오고 이 초록 구간이 더 위로 올라가서 이 CT 사이에는 무보호 구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 사고되는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CT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각 보호 구간 범위를 잘 생각해서 중첩이 되도록 설치해야 되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요소를 다 따져서 저희는 보호 협조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보호 시스템, 보호 협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더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호 협조 설명입니다.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뭐 어떤 없으시면 계속해서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보호계정기 보호협조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 하이닉스는 보호협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맥락으로 이제 1호사부터 저하까지 쭉 구성해 놓은 건데, 저희가 뭐 보호협조는 지금 1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호가 다 확실하게 선로 보호나 무선 보호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치차 보호는 크게 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MTR 쪽에 보시면은 여기 사고 났다고 가정했을 때 순시로 바로 영초의 동작, 80T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 이제 OCR을 따지면은 순시로 영초가 동작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동작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그 다음이 여기에 있는 타입 안에 있는 51 한시 요소가 0.23초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상위 따지면 이 한자에 받는 신입 선로에 있는 2차 단계에 있는 67, 0.34. 그래서 0.34, 0.23, 0초 이 순서대로 보호조를 1호사 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22,000부 간략하게 보시면 22,000부도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보시면은 여기 TR 쪽에 사고가 났다 가정하면은 OCR이 순시로 0초가 되고요. 타이완이 0.8초,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차단기의 동작 시간 1초로 해서 0초, 0.8초, 1초 순으로 해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는 주로 이제 하이닉스에는 좀 많이 고려되는 부분이 6.6인 컵팹 쪽이죠. 컵팹 쪽이 워낙 이제 공장이 크고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개통이 여러 단계로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STR을 거쳐서 6.6으로 가게 되고, 6.6이 쭉 개통을 거쳐서 이제 모터를 공급하는 쪽이랑 이 변압기를 공급한 유틸과 파워와 공급과 이제 공급하는 쪽이 있는데, 각 구성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단에서부터 좀 분석을 저희가 해드리면, 이 모터 쪽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모터 쪽에 사고가 났을 시에 조각식은 자기 사고에서는 제일 빨리 동작을 해줘야 되므로 여기서부터 협조가 그 협조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모터에서는 자기 사고는 0초, 여기가 동작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그 상위에 있는 타이는 1.5초, 그 다음에 메인은 0.3초, 단계별로 0.45, 6초, 8초, 1초 순으로 쭉 메인까지 보호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TR관 쪽에는 이제 TR 여기 1차측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차측 기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빠르게 인접한 피더 차량에는 0초, 그 다음에 타이관은 0.4초, 그 다음에 메인 차량이 0.6, 그 다음에 컷 메인동에 있는 타이, 그 다음에 0.8, 그 다음에 컷 메인의 메인 차량에는 1초로 해서 이런 식으로 법조가 구성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자압반에 사고가 분리됐다고 전했을 때 여기 자압에 있는 차량에는 0.2, 타이가 0.32, 그리고 메인 차량이 0.56초가 되겠죠. 네, 앞서 설명한 데 좀 반복인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전압별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22,000부 쪽에 사고실은 이제 TR 1차측 사고실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려면,
여기 TR 좌측에는 0초를 아까 말씀드렸고 타이는 0.8초, 메인은 1초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번 청구에는 이 변압기 외에도 컨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덴서의 동작 시간도 마찬가지로 0초라 가정했을 때 해당 0초가 배전기가 동작을 제대로 안 되게 됐을 시에 후비보인 타이가 0.8, 메인 1초가 되겠죠. 그래서 좀 보완해로 여기서 또 설명해드리면 만약에 여기 TR의 2차 측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제일 베스트는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지만 여기 이 사고에 대해서 여기 22,000구에도 사고들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후비보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TR 2차 측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이 차량이 1초지만 그리고 여기 이 사고 시에서 1초지만 이 타이는 아까 저희는 자기 사고는 0.8였지만 이 밑에 사고에서는 또 해당 전류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여기 더 딜레이가 돼서 3초로 올라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사고에서는 동작이 들어가게 되면 메인에서는 5.2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지락입니다. 지락도 마찬가지로 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시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점은 이 밑에 사고식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3만 트립이 적용되다 보니까요. 각 구간별로 사고를 감지해서 이 변압기, 이 변압기와 이 차량기 사이에 이제 그 사고에 대해서는 그 1.5초에도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2초까지 올라가서 이 2초에서 이 차량기를 동작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의 6.6쪽에 있는 컵햇동에 대한 보호점인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제일 말단인 이제 모터 부하부터 시작해서 모격조 시스템은 단계별로 뭐 0.15초 간격을 둔 데도 있고 0.2초 간격을 들어서 보호줄을 구성했고요. 마찬가지로 2단계 전기실에서 일반적인 TR에 있는 모터 TR에 있는 동력 보완을 유틸 보완으로는 마찬가지로 TR 사고를 가정했을 때 0초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0.2초 간격으로 쭉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LV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TR이 있는 경우에 또 순간 TR이 있는 경우에 순시가 있겠고 없는 구간에는 0.2초부터 순서대로 0.32, 0.56초로 법조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까 써둔 게 이제 OCR 기준이었고요. 이번에 OC 지향을 설명해드리면 마찬가지로 이제 말단 구간에서 천천히 흡자가 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타이어는 이 메인에서 강제해서 트립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타이도 마찬가지로 이 메인에서 트립시키거나 특정 변압기 사고를 가정했을 때는 2차 측에 있는 사고를 가정했을 때는 저기 변압기 1차 측에 트립시키는 거죠. 구조가 있고 2단계 전기실도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호조 시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드린 컨셉이 제대로 적용된지 저희가 실제로 복선 합조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마무리 설명해 드리자면요. 만약에 여기 먼저 6.6쪽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6.6 사고 시에는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 사고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사고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컨셉대로 따지면 6.6 메인은 동작 시간이 1초였죠. 그래서 1초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검증을 해보자면요. 이 6.6 사고에 대해서 이 동작 시간이 이제 1초에 근접하기 때문에 1초에 저희가 세팅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릴레이 같은 경우는 TR 1차 쪽으로 순시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 3번 릴레이 값을 보시면은 좀 반환시로 가다가 특정 수치에서 순시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 그 외에 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0.8초, 1번 릴레이는 저희가 자기 사고에 대해서 1초를 주기 때문에 해당 22,000구 사고에 대해서 이 2번 릴레이들은 이 Y축으로 갔을 때 시간이 0.8초인 걸 확인할 수 있고 1번 릴레이는 이 22,000구 자기 사고 시간에 1초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지락입니다. 지락도 마찬가지로 이 변압기 자기 22,000구 사고에 대해서 이 3번 릴레이는 순시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 2번 릴레이나 1번 릴레이는 수치적으로 0.8초, 1초이기 때문에 이 최고 사고 지점에 대해서 동작 시간이 2번 릴레이 같은 경우는 0.8인 걸 확인할 수 있고 1번 릴레이는 1초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거기 22,900이고 이제 6.6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말단 이 6.6에 있는 사고 시 가정할 때 맨 밑에 칠러 쪽에 사고 났다 가정을 하면요, 제 5번 릴레이 같은 경우는 순시로 동작하게 되고, 그다음 앞서 속초 시간 설명했다시피 4번, 3번, 2번, 1번 순으로 순차적으로 동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은 앞서 설명드릴 때는 이 시간대로 확인 떨어지는 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지락이고요. 지락도 마찬가지로 동작 시간이 최고 이제 지락 조율에서 동작 5분부터 시작해서 4, 3, 2, 1로 순차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동작 문제에서 저희 협조 컨셉도 앞서 설명한 대로 뭐 0.3초, 4초, 그다음에 6초, 헷갈리네. 0.3초, 0.8, 0.9초에 1.2초, 1.5초, 2초네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상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작업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장기를 안 쓰고 ACB에 내장을 쓰고 있죠. 그래서 좀 그 곡선 자체가 좀 다르죠. 아까 보면 좀 이렇게 원만하게 얄쌍하게 이제 곡선을 빠지는데 ACB 같은 경우에는 좀 디지털 릴레이만큼 좀 섬세하게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특정 범위도 좀 굵고, 그 곡선도 원하는 곡선이 안 되고 약간 직선적으로 즉각적으로 세팅이 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겹치는 구간도 있어서 좀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ACB의 특성상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저희 ACB 특성 고려해서 세팅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했다시피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동작하는 순서대로 5, 4, 3, 2, 1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게 순시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고, 그리고 순차대로 이제 4번 이 파란색 라인, 그다음 빨간색, 회색 순으로 순차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락도 이 5번부터 해서 5, 4, 3, 2로 해서 이 보시면은 5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라인 보호하는 요소라서 세팅이 좀 똑같이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번 하이 구간이 1.2초, 그 다음에 2번 ACB가 1.6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NCT 중선선에 있는 릴레이가 따로 디스플레이 릴레이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이 2번 ACB랑 좀 밴드로 확실하게 동작 지락을 연장하도록 좀 구성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4번 릴레이는 다른 이 ACB보다 엄청 빨리 동작을 하지만, 이건 확실하게 지락을 감싸해주는 요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따로 속도를 분다는 요소는 아닌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쳤고요. 그럼 질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무하고 나치기 했는데, 수사무가 이제 워낙 교육을 많이 해서 거의 베테랑급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내용을 그냥 자유스럽게 표현해요. 나치기 많이 해왔는가 이거? 엄청 많이 안 해요. 몇번 해봤죠. 직접. 제가 전에 이제 40대 그때 도원 공대의 김일동 박사님이 한번 우리 회사의 보호제어 연구회에서 보호제어 연구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성균관 강당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우리 회사에 의뢰 와가지고 남봉가 있을 때 한전 이게 처음에 이경희 부사장한테 왔었는데, 그거를 한전 거는 빼고 민수에서 보호주를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로 처음에 내가 어설프게 만들어 온 거. 그래서 그거를 6시간을 제가 성균관대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 오신 분들은 다 보호제어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김일동 교수가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고로 여기 앉아서 듣는 사람은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이 강의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근데 이제 사람이 앞에서 서서 강의한다는 것은 정말 떨리고 아는 것도 표현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저 낚시 치니까 내가 몇 개 봤는데 먼저 잘하고 잘하고. 나는 점수는 줄 수는 없고 뭐냐면은 본인은 다 그냥 쫙 아는데 여기에 듣는 사람 이게 한수 몇 명 어디? 몇 명. 그 사람들은 너 전문가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전에도 이제 우리가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서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